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대만 TSMC가 전략 맡아온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 그 생산 명단에 삼성전자 이름이 올랐습니다. 한 회사가 독점하던 자리에 삼성이 들어가 양사 병행 생산 체제가 짜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작은 뉴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줄이 왜 중요한지는 배경을 보면 달라집니다. 지금 파운드리 1위 회사의 첨단 라인은 주문으로 꽉 차 있습니다. 받아서 납품까지 1년이 넘게 걸리는 상태입니다. 넘치는 물량을 지금 받아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곳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동안 삼성의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히던 그 파운드리에서요. 그래서 오늘 던질 질문은 이겁니다. 4년 내내 적자였던 삼성 파운드리가 정말 방향을 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의 첫 답이 모레 새벽에 한번 걸러집니다. 이번 주 목요일 새벽 미국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입니다. 마이크론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함께 메모리 3강으로 묶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숫자는 지금의 AI 랠리가 실제 메모리 이익으로 옮겨붙고 있는지를 먼저 보여주는 시험지가 됩니다. 많이 오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삼성전자 52주 최저가는 56,000원대였습니다. 지금은 34만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년 사이 6배가 넘는 자리까지 온 종목입니다. 이쯤 왔으면 끝물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통념을 인정한 채로 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파운드리 반전이 뉴스가 아니라 숫자로 들어오고 있는가? 둘째, HBM 싸움은 끝난 게 아니라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있는가? 셋째, 그 둘을 2분기 이익과 외국인 수급이 실제로 떠받치고 있는가? 먼저 판을 깔고 가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오전에 9,000선 부근에서 공방을 펼치는 듯 했지만 결국 폭락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배경을 짚고 가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보유세와 양도세를 함께 올리는 쪽으로 기조를 잡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들고 있을 때 드는 비용이 커지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으로 향하던 돈의 일부가 세금 부담이 덜하고 현금화가 쉬운 자산으로 옮겨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주식, 그 중에서도 대형주가 그 대체처로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게 곧장 삼성전자 매수로 직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코스피가 9,000 위에서 버티는 한 축에 이런 자금 이동 가능성이 깔려 있다는 점은 짚어둘만 합니다. 그런데 지수가 최고 영역인데 삼성전자는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6월 18일 52주 최고가 37만 4,500원을 새로 쓴 뒤 어제 35만 3,500원으로 고점에서 한 발 물러난 자리에 있습니다. 같은 기간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더 가파르게 오르면서 장중 시총 순위가 뒤바뀌면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지수는 최고치인데 그 안에서 삼성은 한 박자 쉬고 있었다. 오늘 시장의 그림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여기에 거시 변수 두 개가 같은 무게로 얹혀 있습니다. 하나는 환율입니다. 원달러는 6월 18일 1,537원까지 올랐다가 6월 21일 1,531원 부근입니다. 환율이 1,530원대까지 올라온 건 외국인에게 부담입니다. 한국 주식에서 수익을 내도 환차손이 그 이익을 깎을 수 있어서입니다. 다른 하나는 일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FOMC 금리 결정과 마이크론 실적이 연달아 잡혀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쪽이 확인되면 달러가 풀리고 외국인 자금이 한국 대형주로 돌아오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반대라면 환율 부담이 더 커집니다. 수급이 그 망설임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외국인은 6월 18일 약 242만 주를 순 매수했다가 바로 다음날 19일에는 약 247만 주를 순 매도로 되돌렸습니다. 어제도 약 127만 주 순 매도였고 외국인 보유율은 47.52%까지 완만하게 내려가 있습니다. 하루 사고 하루 파는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한 손입니다. 이 들쭉날쭉한 외국인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는 시점이 이번 주 관전 포인트입니다. 시장 전체가 9,000에서 잠시 멈춘 가운데 삼성전자 안에서는 평가 기준을 바꿀 재료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낮게 평가받은 이유는 크게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HBM에서 뒤처졌다는 인식, 다른 하나는 파운드리, 그러니까 위탁 생산이었습니다. 파운드리는 다른 회사가 설계한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삼성은 세계 2위지만 만든 칩이 제대로 작동하는 비율, 즉 수율이 낮다는 의심을 오래 받았습니다. 수율이 낮으면 같은 재료로 팔 수 있는 칩이 줄고 원가가 오릅니다. 고객 입장에선 비싸고 불안하다는 인상이 남습니다. 표면적으로 시장은 여전히 삼성 파운드리를 적자 사업으로 봅니다.
하지만 업계가 짚는 진짜 변화는 수율과 가동률 쪽입니다. 가장 앞선 이 나노 공정의 수율이 55%에서 60%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장 가동률도 80%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두 숫자가 함께 올라간다는 건 공장이 비로소 제대로 돌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수율이 잡히면 원가가 내려가고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떠났던 고객이 돌아옵니다. 인트로에서 본 테슬라 합류가 바로 그 신호입니다. 테슬라뿐이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자사칩과 관련해 삼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나섰고, 구글은 차세대 AI 칩 일부 공정을 삼성 2나노에 맡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의 단계는 분명히 구분해 두겠습니다. 테슬라는 양산 합류, 구글은 아직 논의 단계입니다. 그런데도 이 흐름이 가볍지 않은 건 경쟁사 사정 때문입니다. 일본 니케이 아시아 보도를 보면 1위 회사의 3나노 신규 주문은 받아서 납품까지 58주에서 78주가 걸립니다. 주문하고 1년 반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 AI 칩 주문이 한 곳에 몰리는데 그 한 곳이 다 받을 수 없으니 빅테크들이 생산처를 둘로 나누는 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마침 수율이 올라온 삼성이 그 자리를 받을 실력을 갖추기 시작했고, 경쟁사가 차세대 공정 가격까지 크게 올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가 부담을 느낀 고객사들이 삼성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삼성 파운드리가 이르면 3분기에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적자가 시작된 지 약 4년 만에 반전입니다. 이게 왜 주가에 문제가 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동안 시장은 적자 파운드리를 회사 가치의 저평가 요인으로 깔고 봤습니다. 이 사업이 적자에서 벗어나 이익을 보태기 시작하면 깔려있던 저평가가 해소되면서 회사 전체를 다시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메모리 하나에 쏠려있던 이익축이 둘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다만 분명히 선을 긋겠습니다. 흑자 전환은 아직 전망이고, 구글은 논의이며 테슬라는 이제 양산 출발입니다. 이게 분기 실적 숫자로 찍혀야 비로소 사실이 됩니다. 두 번째 약점이었던 HBM으로 넘어가겠습니다. HBM은 AI 가속기 옆에 붙어 데이터를 빠르게 밀어주는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AI가 연산하는 속도를 좌우하는 부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SK 하이닉스가 이 HBM에서 먼저 신뢰를 얻으면서 삼성을 제치고 평가가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HBM은 SK 하이닉스가 잡았고 삼성은 늦었다. 지난 세대인 HBM 3구간만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구간에서 삼성은 검증과 발열, 수율 문제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지난 판이 아니라 다음 판을 봅니다. 그리고 지금 HBM 시장은 HBM4와 HBM4이라는 다음 세대 길목에 들어섰습니다. 삼성은 12단 HBM4E 샘플을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핀당 최대 16GB의 속도, 단일 스택 48GB 용량을 내세웠습니다. SK 하이닉스도 같은 세대 샘플을 고객사에 전달했습니다. 즉 이번 세대는 한쪽만 달리는 구간이 아니라 두 회사가 다음 출발선에 다시 나란히 선 구간입니다. 삼성이 노리는 건 분명합니다. 물량입니다. 3분기 중 평택과 화성 라인의 가동률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려 월 7만에서 8만 장 수준의 HBM4 생산 체제를 갖춘다는 계획이 전해집니다. 여기서 아까 언급드린 파운드리가 다시 연결됩니다. HBM4E의 토대가 되는 베이스 다이는 로직 공정에서 만듭니다. 메모리 설계부터 그 로직 공정, 그리고 첨단 패키징까지 한 회사가 묶어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삼성의 카드입니다. HBM 이야기와 파운드리 이야기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은 이유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선을 그어두겠습니다. 샘플 공급은 출발선이지 결승선이 아닙니다. 진짜 승부는 그 다음입니다. 고객사 검증을 통과하느냐, 양산에서 수율이 잡히느냐, 발열과 전력이 실제 서버에서 버티느냐, 끝으로 납품으로 이어지느냐, 이 단계를 하나씩 넘어야 시장이 삼성 HBM을 다시 크게 봅니다. 파운드리도 HBM도 결국 회사가 버는 돈으로 확인돼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익과 수급을 보겠습니다. 지금 메모리 이익의 핵심은 가격입니다. 업계에서는 일반 D램 계약 가격이 올해 1분기에 전분기 대비 거의 2배 올랐고 2분기에 다시 50%에서 60% 더 올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목할 건 이 상승이 HBM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AI 서버와 AI PC가 늘면서 저전력 D램인 LPDDR을 비롯한 일반 메모리 가격이 같이 뛰고 있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 추정치도 따라 올라갑니다. 실제로 흐름이 가파릅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47조 원 안팎이던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지금은 80조 원대 후반, 일부에서는 100조 원 가까이까지 거론됩니다. 숫자 하나하나를 확정으로 받기보다 분기를 거듭할수록 추정치가 위로 조정되는 흐름 자체를 보는 게 맞습니다. 이 기대는 목표 주가에서도 드러납니다. 국내 증권사 목표가는 대체로 48만원에서 59만원 사이에 모여 있고, 한 외국계 투자사는 그보다 한참 높은 85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숫자 자체에 취하진 않겠습니다. 85만원이 맞느냐 틀리느냐가 아니라 그 숫자가 파운드리 반전과 다음 세대 HBM이라는 근거 위에 서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수급은 이 그림을 한 줄로 거둡니다. 외국인 보유율은 6월 9일 47.68%에서 어제 47.52%까지 완만하지만 꾸준히 내려와 있습니다. 표면만 보면 외국인이 발을 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보유율 변화폭은 0.1%포인트대로 크지 않습니다. 대량으로 던진다기보다 9,000 코스피와 1,530원대 환율 앞에서 확신을 정하지 못한 채 사고팔기를 반복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보유율이 다시 위로 도는지가 재평가의 첫 확인 신호가 됩니다. 다만 한쪽으로만 기울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9만 전자 시절 모두가 더 간다고 확신하던 자리가 꼭지였던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파운드리 흑자도, 구글 논의도, 100조 원 이익 추정도 아직은 전망과 논의의 영역입니다. 검토가 계약으로, 샘플이 납품으로, 추정이 실적으로 바뀌어야 진짜 숫자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짚어드린 삼성전자처럼 모멘텀은 물론이고 잠재력까지 뛰어난 그야말로 폭등 직전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알려드린 후성이라는 종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급등 직전 종목의 추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강력한 매수 근거와 함께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이 문자 하나로 4일 만에 100%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그 기쁨을 만끽하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만 종목을 접하시게 되면 시장에서는 이미 그 가치를 반영해버려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에게 장 시작 오전 9시 이전에 곧 급등하거나 단기 수익이 가능한 종목들을 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스트레스 받으면서 힘들게 매매하실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메시지로 숫자 7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7만 보내주시면 추천 매수가와 매도가는 물론이고 추가 상세 자료집까지 보내드립니다. 당연히 100%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른 연락주세요. 그리고 수급이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딱 선착순 100분에게만 드리니까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에 삼성 이름이 오른 건 단순한 수주 한 건이 아니라 4년 적자였던 파운드리가 방향을 트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다음 세대 HBM과 위로 조정되는 2분기 이익이 겹치면서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보는 재료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인할 지점을 세 가지로 두겠습니다. 첫째, 모레 목요일 새벽 마이크론 실적, 그리고 7월에 나올 삼성 2분기 실적입니다. AI 랠리가 실제 메모리 이익으로 이어지는지, 그 안에서 삼성의 이익 흐름이 꺾이지 않는지를 먼저 보십시오. 둘째, 파운드리와 HBM의 실제 진척입니다. 3분기 흑자 전환이 숫자로 확인되는지, 구글 논의가 계약으로 가는지, 12단 HBM 사이가 고객사 검증과 양산으로 이어지는지입니다. 셋째, 외국인 수급입니다. 47.5%대로 내려온 보유율이 다시 위로 도는지, 순매수가 하루에 그치지 않고 며칠 이어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물론 어긋날 변수도 분명합니다. 전망이 빗나갈 수도, 환율 부담이 길어질 수도, 외국인 매수가 다시 끊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2배가 넘는 목표가라는 숫자에 끌려가기보다 삼성전자의 이익과 고객 명단, 그리고 수급이 실제로 두꺼워지는지를 계속 따라가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